오늘 매일 그대와 초대석에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 백상준 원장의 건강으로 가는 길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너무 화창합니다. 이게 뭐 봄 같아요. 네. 어제는 제가 아주 추운 곳을 다녔는데 여기는 지금 만연한 봄과 같은 날씨네요. 오늘부터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어제까지는 추웠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봄 기운을 몰고 오셨네요. 아니요, 거기는 추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오시면서 봄이 만개했다고요. 아이 정말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네, 그나저나 먼 길 다녀오셨을 텐데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또 건강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우리 보면은 근육이 울퉁불퉁 하신 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할 때 네.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근육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네. 겉보기에는 막 힘이 세 보이는데 맨날 아프다고 그러고 맞아요. 또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뭐 봉사단체라든지 교회에서라든지 아니면 그룹에서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아프다고 했을 때 꾀병 부리는 것 같아서 오해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네. 종종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도 그런 분들이 병원에 방문하셔서 네. 허리 아프다고 했어서 제가 진단하고 치료를 도와주면서 이런 일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으셨겠네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동감을 하시면서 요 후련한 그런 그러니까 마음에 위로를 대해 받으시는 위로와 거죠? 후련한 마음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주는구나 나를 그렇게 감사하게 네.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진짜 그 본인의 체형은 어떻게 바뀔 수가 없는 건데 그것 때문에 좀 손해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해 보이는데 왜 그러니? 뭐 그럴 수 있는데 도대체 요즘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은 걸까요? 요즘뿐만 아니라 네. 제가 봤을 때는 조선시대 때도 아팠을 것 같고요. 네. 좌식 문화니까. 그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어디가 아프다? 얘네들은 쉽게 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항상성이 무너진 거죠. 균형이 깨진 거예요. 항상성이다. 호미오스테이시스라고 그래서 네. 내 몸을 잘 기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 몸은 눈을 봐야 될 거 봐야 되고 손을 써야 될 거 써야 되고 화장실 갈 거 가야 되고 먹을 거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내 몸을 잘 사용하기 위한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해야 할 것들이 잘 안 된다? 나한테는 불편함이 또 그 불편함이 더 넘치면 아픔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내 몸에서 보내주는 SOS와 같은 구조 신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체온이죠. 그렇죠. 체온은 36.5도에서 37도가 일반적으로 노멀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에서 몇 도? 1도도 안 돼요. 0. 몇 도에서 1도만 내려가도 그 사람의 면역 기능은 확 떨어지고요. 네. 하다못해 35도 밑으로 34도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아주 숙성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이 온도, 심부 온도가 살짝 바뀌기만 하더라도 우리 몸은 그 균형이 깨지는 걸로 인해서 여러 네.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음. 똑같이 우리 몸에서 허리 통증도 목의 통증도 이런 것들도 대부분 다 안정성과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나에게 드러나는 그런 1차적인 구조 신호와 같다라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아요. 근데 네. 환자분들이 진료물 들어와서 병원에 들어오시면 원장님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가 힘들어요. 뭐 숙이기가 힘들어요.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뭐 머리 감기가 힘들어요. 샤워하기가 힘들어요. 네. 아이 안으려고 이렇게 허리 수그리다가 힘들어요. 뭐 합니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는 네. 첫 번째로 내가 균형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예. 내 몸이 보내는 건강한 사인이네요. 어떻게 네. 보면. 그렇다면요, 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육 운동을 많이 하는데 허리가 아프다. 근육이 많으신데 허리가 아프다. 네. 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육이 네. 많아도 허리가 아플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어디에 어떤 근육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네. 어느 부위에 근육이 있느냐. 어떤 식의 근육이 있느냐. 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방송으로 나눈 얘기가 있는데 속근육과 겉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겉에 있는 근육들
몸이 우락부락 이런 근육들은 쉽게 해서 내가 파워, 음. 힘을 쓰기 위한 동력을 발생하기 위한 그런 머슬의 네.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은 단거리용이에요. 파워. 네. 대신에 그 우리 레이어를 쭉쭉쭉쭉 해부학적으로 나누면 그 딥 인사이드에는 음. 속근육이라서 아주 미세한 조그만 근육들이 있어요. 네. 요런 것들은 내 자세를 잡아주는 근육들이에요. 아. 어, 그러니까 좋은 자세 또는 건강한 몸을 만들려면 이 속근육이 좀 제대로 돼야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근무하거나 일상생활을 할 때 또 하다못해 주방에서 뭐 부엌 일을 할 때조차도 네. 한 동작으로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래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속근육이 강해야 돼요. 어, 음. 오래 지탱하기 위한 거. 그 사무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돈옷에서 한 자세로 막 아니면 세탁업 하시는 분들이 한 자세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때, 네. 뭐 다리미를 할 때, 수선을 할 때, 또 운동에서도 내가 한 동작을 중심을 잃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드렸던 속에 있는 근육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허리부터 어깨부터 또 내 목에 있는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단련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죠. 그래서 큰 근육이 있은 상태에서 그 사람들의 안정성을 쉽게 얘기해 체크할 때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네. V자를 만드는 거예요. 음. 쉽게 해서 다리는 지면에다 놓고 네. 내 몸이 뭐 30도든 50도든 60도든 아니면 80도든 20도든 그거를 버티는 거예요. 어. 굉장히 생각만 해도 저거 어떻게 해? 벌써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20초를 한다, 음. 30초를 한다, 뭐 1분을 한다.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아니면 약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김종국 씨 있잖아요. 예, 예, 가수. 예. 그분도 보면 굉장히 근육질이잖아요. 그런데 음. 허리가 안 좋았나 뭐 그래서 음. 공익근무원으로 있었다고. 네, 그리고 네. 뭘 촬영할 때 보면 온몸에 파스처럼 지탱해 줄 수 있는 테이프 같은 걸 네, 테이핑을 한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런 거 네, 보면 네. 겉에 있는 근육보단 사실은 속에 있는 근육이 더 중요한 거네요. 네, 속에 있는 근육과 그런 분들과 뭐 일반 분들에 대해서도 네. 또 구조물이 얼마나 내가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 척추에 척추 분리증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금이 가거나 깨져 있거나 네. 부러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운동을 과도하게 하거나 음. 아니면 어떤 외상에 의해서 네. 그거를 특별하게 수술이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불안정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 몸의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가 있죠. 근데 음. 그런 가운데서 본인이 더 내가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는 강박관념과 그다음에 애딕션,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은 아. 겉은 막 우락부락한데 네. 속은 말씀드렸던 단전 부위 있는 쪽에 약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한 예화로 제가 그 이소룡, 네. 브루스 리가 어떻게 운동했던 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비디오 클립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야, 우리 뭐 원인치 펀칭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거의 상대편하고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뭐 원인치니까 2cm, 2.5cm 정도 되죠. 네. 거기서 펀치는 사람이 저 멀리 날아가요. 아 진짜요? 근데 그 힘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이 속인데 단전에서 나와요. 내 몸의 그러니까 단전이라고 하면 단전호흡하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라고 그래서 내 치골하고 배꼽하고 네. 그 사이인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골반이 이렇게 완전히 틸트 포워드가 돼서 앞으로 축 처진 경우가 있고 네. 어떤 사람 뒤로 이렇게 후만이 된 경우도 있어요. 음. 그거에 따라서 이 단전은 위치가 조금씩 변형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위치를 단련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운동을 할당된 시간을 그쪽에 포커스 맞추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야, 그래요. 이게 키구나. 음. 역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코어의 예. 어떤 중요성을 좀 얘기한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코어 하는데 어떤 움직임과 어떤 동작을 하든지 간에 균형이 첫 번째예요. 균형. 네. 내 기준선을 통해서 음. 내가 뭐 코어 운동에서 무조건 버티기 하고 무조건 뭐 어떤 운동을 하고 이게 아니라 네. 내 몸이 균형을 맞추면서 가는지 음. 앞과 뒤 오른쪽 왼쪽이
균형감 있게 그 기준선에서 유지를 하면서 하는지, 네. 그게 틀어지면서 하는지, 아. 아니면서 뭐 떨리면서 하는지, 네. 억지로 하는지, 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동작을 할 때 리듬이 있어야 돼요. 리듬. 음. 리듬이 있어서 앞과 뒤 움직임과 여러 가지 할 때 반복적으로 규칙적인 움직임이 좋은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그러면 또 안 거를 되겠죠. 확인하면서 하는 게 내 몸에 굉장히 도움 주고요. 세 번째로는 호흡을 잘해야 돼요. 네. 호흡을. 호흡이요. 호흡을 가슴이 아니라 이 복식 호흡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무시해 버리면 이 우리가 디벨롭하고 강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면은요, 원장님, 저희가 노래 듣고 전할 말씀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YB가 부릅니다. 나는 나비.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은요,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 나오셔서요, 허리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때마침 여기 채팅창에 지금 질문들이 아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일단은 운전할 때 네. 쿠션을 대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 상황에서 보면은 비뚤어져서 앉아 계실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본인은 자각하지 못하지만. 그렇죠. 네. 평상시에 그러니까 틀어진 거죠. 그러면 엉덩이와 허리, 골반 주변으로 해서 근육들은 불균형하게 자리 네. 잡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음.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운전 습관과 더불어서 운전하실 때 운전석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밑받침이 비틀어져서 불균형하게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아, 그것 보통 자체도. 예, 그래서 보통은 어떤 닥터들 이제 얘기할 때 5만 마일 정도 안에서는 그걸 바꿔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닥터들을 제가 종종 접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우리 환자분들 그런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런 원리로 인해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운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네. 우스갯소리로 제가 차를 바꾸셔야겠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네. 왜냐면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어차피 디폴트 프레임이 그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전하는 시간 동안은 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거를 둘째로 치부하고 넘어가서 다시 네. 이제 쿠션을 대느냐 안 하느냐, 허리가 구부정하다. 운전할 때 앉았을 때는 네. 쉽게 얘기해서 이게 나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앉아 있을 때 의자 쓰는 거랑은 다르게 운전석의 밑받침이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뒤로. 약간요. 그렇죠, 네. 약간. 안 그러면 내 몸이 쏠려서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불안정한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동일하게 원리가 뭐냐면 내가 앉아 있을 때 옆에서 본다면 힙 조인트, 쉽게 해서 손을 쭉 내렸을 때 네. 뼈가 딱딱하게 만져지는 부위가 느껴지실 거예요. 옆에서요. 예. 그러면 그 위치가 엑시스 꼭지점이라고 보시고요. 네. 그 위치에서 무릎, 그 위치에서 어깨를 봤을 때 각도가 분절이 그렇게 하나만 있다고 보세요. 네. 그래서 그 각도가 90도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자. 굳이 허리가 꺾이거나 더 휘거나 그럴 필요는 자, 없는 다시 한번 건가요?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앉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대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운전대를 잡기 위해서는 그러면 팔꿈치가 꼭지점이 돼서 주먹과 팔꿈치가 꼭지점이 돼서 어깨를 기준하면 얘네들은 또 90도가 됐을 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다음에 귀에서 몸통이 쉽게 해서 엉덩이까지 각도로 봤을 때 얘네들이 나란하게 I자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가상선상 안에서는 아이디얼할 수 있어요. 그럼 그 골조를 주변에서 근육과 힘줄과 뭐 여러 가지 서포트하는 내 몸의 구조적인 것들이 함께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축 처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앞에 베들레임이 돼서 크게 넓어질 것이고 허리는 어떻게 해요? 구부정하던 걸로 인해서 앞과 뒤가 이렇게 싹 늘어나는 상황이 돼서 얘네들 어떻게 돼요? 허리가 앞과 뒤라고 했을 때 이 곡선이 정상적인 곡선이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의 되는 곡선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뒤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한 거북이 등처럼요. 그렇죠. 앞은 풍성하게 늘어나고 네. 그거로 인해서 근육과 힘줄과 인대들이 자꾸 상처를 받게 됩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몸의 허리 근육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쿼드라투스 럼보럼이라고 하는 그 근육과 이렉터 스파인이라고 하는 척추 기립근들이 허리를 쫙 올려줘서 잡아야 되고, 더불어서 복부의 근육들 중에서는 가장 인사이드에 있는 복부 근육 중에 복행근이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트랜스버스 앱도미니스. 얘네들의 근육이 오로지 복부 근육 중에서 척추와 연결돼 있어요. 이게 네. 천연 내추럴 복대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음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동시에 쫙 컴팩트하게 들어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하지만 힘들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네. 다시 또 리프레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 의자에 앉았을 때는 제가 조금 더 딥하게 터치하면은, 앉아 있을 때 내 몸이 중심의 엑시스가 물체하고 접합을 하잖아요. 네. 이 접합하는 커넥션이 있는 곳이 꼭지점이 잘 맞아야 돼요. 음. 무슨 말이냐? 내 앉아 있을 때 생식기와 음. 내 앉아 있을 때 항문이 있다고 가상하세요. 연상하세요. 그 네. 가운데 중심이 항상 의자에 딱 이분하게 앉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렇군요. 어느 그- 한쪽으로 기울이지 그렇죠. 말고. 네. 그 위에 우리 몸의 척추와 더불어서 머리까지 얹어 놓는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복대 얘기하시고 아니면 쿠션 얘기하시는 분은 허리가 뒤로 무너지니까 쿠션을 대시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네. 쿠션을 어디에다 다느냐가 중요한 거죠. 허리를 가슴 쪽, 등 쪽, 허리 위쪽에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네. 엉덩이 위와 허리 쪽에 되는 것을 일반적으로 추천하지만, 네. 이분이 척추 전만증이라든지 척추 분리증이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쿠션을 thickness가 어떻게 그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함부로 됐다 그러면 이분은 더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을 가지고 내 몸에 다 접근하기는 참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 그렇다면 몸을 첫 번째로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내 몸을 첫 번째로 알고 그거에 따라서 정말로 이게 이래서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뭐 좋은 카이로프락터나 믿을 만한 닥터에게 가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고 도움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누워서 스파를 가면은 허리 쫙 펴고 있을 때는 편한데 다시 집에 오면 아프다. 네. 왜냐면 허리가 긴장돼 있을 거예요. 근육들이 평상시에요. 근육들이 긴장되고 있는 상태, 왜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쪽이 느슨해지면 길어지고 약해지면 늘어나고 강해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한쪽의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반증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허리를 쭉 펴고 누워 있으면 뜨끈뜨끈뜨끈해지면서 얘가 풀어질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그 주변에 허리가 이제 풀어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머슬들이, 이거는 일시적이에요. 네네. 내가 단련을 해. 이것도 똑같은 원리 근본으로 들어가면 내 몸에 어떤 원리에서 이런 것들이 됐는지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디오 방송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이 가이드 해드린 거는, 이거는 이래 해서 막 유추하고 추측하지 말고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디스크입니다. 아니면 이런 거는 뭡니다. 환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홍수 속에 살고 있잖아요. 정보의 그렇죠. 홍수. 너무 그런 거에 많죠. 길라잡이를 좀 해드리면서 가이드를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이 계속 반복이 된다. 장시간 동안 뭐 1개월, 2개월, 3개월 장시간 반복이 된다. 그럼 그분은 믿을 만한 닥터에게 가셔서 정확하게 진단하셔서 관리를 위한 이미지네이션과 가이드를 받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대 같은 경우도 네. 쉽게 해서 내 몸은 약해지면은, 쉽게 해서 안 쓰면 애트로피, 근육 위축증이 생겨요. 네. 위축증이 생기기 때문에 점점 더 약화가 되는데,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골조에 붙어 있죠. 뼈와 관절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앞과 뒤, 오른쪽, 뒤쪽이 쉽게 해서 중력에 의해서 딱 받쳐 있으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가 이렇게 무너졌어. 네. 얘네들 무너진 곳에 내가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어떤 치료와 더불어서 그곳을 강화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의 개념 없이 무조건 복대만 차고 있어. 음. 복대 없으면 이 사람은 생활 못하고 점점 더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빠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약해지니까요. 그래서 내 몸에 주는 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어떤 불균형과 안정성이 깨졌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네.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면은 네. 방향성을 알고서 그렇죠. 내가 해야 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음. 그러면서 자꾸 유지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죠. 먼저 원인을 알아야겠지만 그렇다면 원장님 그렇게 원인을 알 수 없는 매일매일 바빠서 네.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네. 쪼아주세요. 좋아진다. 어디를 좋아줄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단전. 자, 우리 몸이 여기서 이렇게 봐요. 일어나셨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앞과 뒤가 얘가 이렇게 퍼져 있을 거예요. 네. 아 이게 힘이 빠져서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서. 얘를 자꾸 이렇게 쪼아줘요. 쪼아주고. 그러니까 앞뒤 근육이 앞으로 네. 이런 연습을 해보세요. 얘를 같이 쳐주세요. 둘, 셋, 넷 하시면서 누군가 나를 천장으로 막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위로 땡겨준다. 대신에 조심하실 건 갈비나 가슴이 앞으로 이렇게 열리면 안 돼요. 이걸 억지로 하려고. 아 뒤로 제껴지면 안 된다. 그렇지. 네. 얘네들을 가지고 앞과 뒤가 이런 몸통 안에 있다고 보세요. 음. 이 몸통에서 열려지거나 몸통에서 숙여지거나 하는 거 없이 네. 유지하시면서 이 몸통이 골반과 밑에 기저면 안에 있으려고 노력하시고 그 상황에서 굉장히 쉬운 것 중에 하나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리듬과 잡고 호흡을 잡으면서 반복을 하세요. 했더니 팔이 한쪽은 많이 가고 한쪽은 안 가. 안 가는 쪽에 포커스해서 하세요. 아, 안 가는 쪽이 많이 굳어 있거나 뭔가 좀 안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점차적으로 중심을 조금씩 잡아가는 연습. 아이고 제가 막 일어섰네요. 아, 그런데 진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단식 뭐 복식 호흡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손으로 쳐가면서 하면 어느 부분이 불균형한지 또는 내가 제대로 힘을 주고 있는지 좀 같이 점검할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실 때는 거울이나 아니면 그리드 라인이라서 내 어떤 연장선 기준선을 보시면서 하실 거를 추천합니다. 보면서 에임 스팟이 해라.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내가 차이가 잘하는지 차이죠. 못하는지 자꾸 모니터하고 가시는 게 중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말씀, 유익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또 다음 달에 뵙죠,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화이팅! 네, 지금까지 세미한 카이로프랙틱의 백상준 원장님이셨습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요. 전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페이지가 부릅니다. 단심가.